자, 다음은요. 혼란스럽기로 따지면 이곳만한 곳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대선이 끝난 뒤에 폭동, 뭐 내전 이런 걱정을 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 투표 당일 밤 일단 초반 개표에 앞서면 승리 선언을 먼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나왔답니다. 미국의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짰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투표 결과 승리를 선언한 후 우편 투표 사기로 모는 전략을 구상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별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요. 현장에서 당일 투표한 내용을 먼저 개표를 하고 그 전에 있었던 우편 투표는 그 뒤에 하거든요.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 현장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고 우편 투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현장 투표를 봐서 앞서면 승리 선언, 우편 투표 뒤집히면 이거는 문제다, 사기다, 불복 선언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데 미국 언론들은 꼭 그렇게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사가 이런 기사들이 오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편 투표에 관한 얘기예요. 우편 투표 지금 한창 진행이 됐거든요. 5배 급증한 우편 투표. 미국 유권자 1억 명 가까이가 지금 우편 투표를 했다고 나와요. 우편 투표, 사전 투표를 다 합하면 1억 명이 된답니다. 미리 투표하신 분들이. 주마다 개표 날짜가 제각각이다. 대혼란 불씨가 되나. 개표 날짜가 제각각이니까요. 이게 한꺼번에 개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부분을 파고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미국 주별로요. 그러니까 도착분까지만 인정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그날 3일까지 도장이 찍히면 인정하는 그 우편 도장이 찍히면 인정하는 주가 있어도 이 개표 날짜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혼란일 수가 있어요.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마감 시간 다르고 펜실베니아는 6일, 오하이오는 13일까지 도착해야 된다. 이거 다 달라요 또. 그리고 개표 시기도 달라. 위스콘신은 현장 투표 이후에 개표를 하는데 플로리다는 현장 투표 이전에 미리 개표한답니다. 벌써. 미 정치권 정말 위험한 순간이다. 어느 한쪽이 압승 못하면 이거는 엄청난 불복으로 인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대선 앞두고 미국의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nd if Biden wins, China wins. When we win, America wins. Where the truth is, to beat the virus, we first got to beat Donald Trump. He's the virus. Want to get closer to the White House to be able to express their concerns and their feelings, and we are as close as they can possibly get. 비상대책위원회가 화상회의를 하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공지를 띄우려고 내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 내에서 최근에 총기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답니다. 아니 대선이 가까웠는데 총을 산다고요. 사람들. 이런 모습입니다. 배정호 교수님. 네. 정말 대선 끝난 뒤에 폭동 아니면 더 심하면 내전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뭐 부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대혼란이 이미 노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냥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3가지가 크게 미국의 대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지금 트럼프 현 대통령이 개표가 완료가 되기 전에 조기 승리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남부의 선벨트라는 경합주에 이기고 또 주요 경합주에 이기면은 개표가 종료되기 전에 트럼프가 그걸 근거로 승리를 선언한다는. 그럼 무슨 경우입니까 그게? 끝나지도 그러니까 않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조기 선언하는 것이고 그 배경은 우편 투표 논란이 있습니다. 예.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는 것도 주마다 다 다르고요. 예. 또 우편 투표를 인정하는 것도 날짜가 다 달라요. 예. 어떤 주는 3일까지 소인이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주는 13일까지 소위 지키면 인정하니까 10일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개표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미 불복선언하면서 지금 소송단을 양쪽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예. 당연히 이 우편 투표의 적법성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 미 연방 대법원에서 소송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미국의 대선 결과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럼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나는 승리자다라고 승리를 선언하고 그러면은 트럼프 지지자하고 그리고 또 바이든 지지자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자 상점에서는 약탈을 대비해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개인들도 지금 총기를 지금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충돌이 비화되면은 내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예. 걱정을 지금 미국 언론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과연 누구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까? 굉장히 주목하면서 정책적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과연 각국엔 무슨 영향일까? 그런데 막상 미국 내에서는요. 폭동, 내전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좀 냉철하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뭐 어려움이 있지만 이후에 어떻게든 자리를 잡고 대통령이 취임되고 뭐 이런 일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게 중요한 거죠.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이렇습니다. 누가 되든 중국을 때린다. 방식만 바뀔 뿐이다. 어차피 중국과의 갈등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샌드위치 한국은 고민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트럼프 말 앞서고 바이든은 행동. 누가 더 무서운 걸까요? 말이 센 사람이 무서운 걸까요? 아니면 행동하는 사람이 무서운 걸까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둘 다 중국 견제 참여 압박 거셀 듯하다. 우리를 압박할 겁니다. 바이든 측 한일 동맹 규합에 대응해야 된다. 한일 동맹을 또 강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은 미중 관계 과거로 못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로서는 중간에 끼어 있다. 이 상황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트럼프 북미 대화 신속 재개. 역시 북한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것이다. 반면에 바이든 한국의 방위비 압박 자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만 보면 돈을 달라 그랬어요. 방위비 얘기로. 그러나 바이든은 그러진 않겠다. 동맹 복원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혜찬 평론가, 주원 교수님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장혜찬 평론가, 먼저 앞서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있어. 이거는 누가 돼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택해야 되는 참 어려운 입장인 건 맞는데 과거처럼 또는 지난 몇 년간처럼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는 게 누가 되든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상당히 난감했던 게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의 폭로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나 좀 도와달라. 대선에서 이기게 이 대두와 밀 수입량 좀 늘리게 해달라 부탁했다고 하는 내용이 자서전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세게 하는데 실제로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과 밀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런 폭로가 전직 백악관 안보보좌관 자서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라도 당선이 된다면 오히려 더 강하게 중국을 때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도 방금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이든 친중파다라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한 논란을 또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인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중국을 더 압박할 것이다. 네, 두 사람 다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쿼드라고 하는 다자 안보 체제 그리고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좀 관계가 여전히 뭐 무역 분쟁 등으로 껄끄러운 일본과 예. 미국 때문이라도 뭔가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어서 예.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가 선택을
확실하게 내려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대중 무역량, 수출량이 굉장히 많지만 예.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안보적인 혜택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누가 되든 당분간은 미국의 손을 잡으면서 중국이 우리에게 가할 경제적 압박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미국을 내세워서 또 국제적인 어떤 동맹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추진하든 뭐 누가 되든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 전선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거기에 건가요? 참여하지 않고 예. 우리는 중간자 위치를 점하겠다고 말했을 때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예. 중국에서 더 거센 그러한 반발을 불러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으로 조금 더 반발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걸 우리가 혼자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한국, 일본, 또 인도 이런 여러 가지 호주, 미국의 어떤 동맹국, 또 국제사회와 함께 우산을 쓰는 것만이 현재 상태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봅니다. 주원 교수님, 네. 우리가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 전선에 참여할 경우 우리 한번 경험했습니다. 사드 논란 때요. 우리에 대한 경제적 보복 중국 엄청나게 할 텐데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향후에 그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반중조선은 장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선택해야 될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계적 흐름이 반중 정서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흐름을 탄다라는 것은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은 말을 앞세우는 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즉흥 외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사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실리적으로 그렇게 많은 유익을 얻었을까라는 게 의문부호가 들 정도거든요. 지금 4년 동안 한국의 외교부 역시 트럼프의 그 즉흥 외교에 많이 휘말렸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이제 만약에 행정부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도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외교와 경제 사이에서 이 반중 정서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대비가 좀 되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은 너무나 의문이 어려운 있습니다. 고민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지금 반중 정서도 사실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앞으로 말로써 띄우기만 했을 뿐이지 예. 행동은 솔직히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을 때에는 일본과의 관계도 회복을 해야 되겠고 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략적 인내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외교적 해법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지금까지 했던 외교적 방식을 전면적으로 저희 한국 정부는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유지해왔던 일본에 대한 태도, 중국에 대한 태도, 이거에 대한 어떤 변화를 미국이 압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미국은 폭동 등 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겐 또 엄청난 과제가 던져주는 게 이 미국 대선 결과일 겁니다.